카가이 취재팀은 오늘 가장 뜨거운 상반기 세단 소나타 DN8 8세대 소나타를 리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아마 일반적으로 소나타 사시는 분은 거의 극소수 중에 극소수, 법인차 아니면 안 뽑을 무려 3,500만 원이나 하는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특징은 이 나파가죽. 근데 좀 나파가죽이 조금 취해 보여서 어쨌든 소나타 저희가 뭐 아제라이드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차지만 디자인 그다음에 디지털 신기술 굉장히 혁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일보 전진한 차로서는 맞는데 부족한 부분도 꽤 많이 보였거든요. 자, 우리 제갈 기자 그 뒷좌석 공간이나 헤드룸이나 네. 또 뒷좌석 승차감이나 MVH도 소나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던데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절음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는데 노면 소음이 커서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는. 공간에서는 워낙에 그 LF 소나타, 이전에 LF 소나타가 공간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소나타는 크게 감흥이 크지 않은, 근데 다만 그 패스트백 스타일로 디자인이 떨어져서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좁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패스트백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헤드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뒷좌석 시트가 전방으로 살짝 이동했어요. 그래서 레그룸은 오히려 7세대 그 LF 소나타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LF 소나타에는 낮게 솟아올라 있던 센터 터널이 조금 더 솟아올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4륜구동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왔는데 네, 그리고 또 오히려 그래서 택시를 염두에 하고 설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공간 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패밀리카스러운 만족스러운 공간을 뽑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패밀리를 선택하시면 뒷좌석에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뒷좌석 2열에 있는 측면 썬블라인드, 네, 요거 2열에 있는 커튼이 추가가 되고 뭐 2열에 있는 열선 시트는 뭐 당연히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네, 암레스트나 방금 보신 이 뒷좌석 후방 전동 썬블라인드 역시 추가가 되면서 확실히 뒷좌석에 탑승하는 가족을 위한 차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을 선택하시면 여러모로 트림 이름에 걸맞게 확실히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옵션 등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조금 많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현대가 때, 자랑하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 됩니다. 요럴 때가 가장 이번 영상 촬영하면서 녹음에 문제가 있어 해당 부분은 나레이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나타 기본 모델을 보시면 소나타는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정방 차량 출발 알림 등이 기본 모델부터 장착이 됩니다. 지금 해당 영상에서 보시면 핸들에서 손을 놓고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64만 원부터 시작하는 현대 스마트센스 1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해당 기능은 기본 트림부터 설정할 수 있고 더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대 스마트센스 3라는 이름의 93만 원짜리 옵션이 또 있습니다. 또한 현대 스마트센스 옵션은 내비와 연동이 가능한데요. 내비와 연동을 했을 땐 가격이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현대 스마트센스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면요.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고 또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알려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승객의 안전하차를 도와주는 안전하차 보조, 그리고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해당 기능을 넣게 되면 내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을 보여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게 되면 곡선 구간을 만났을 때 스스로 감속을 해주거나 가속 단속 카메라를 만났을 때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며 달리고요.
앞차와의 간격도 운전자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잘 유지하며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 구매를 고려하고 있고 정체 구간 주행이 많거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기능을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카가이 라이드에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 소나타 DM8 얼마짜리를 사면 되냐. 물론 뭐 복권 맞으면 인스퍼레이션 지르면 되겠지만 네. 얼마짜리 정도면 될까? 저희는 3천만 원 이하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밀레니얼 바로 아래 등급에 있는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의 이 내비게이션, 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상품성이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반자율 주행,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이 결합된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하시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외관에 더 멋을 원하시는 분들은 18인치 휠을 넣으셔도 되고, 외관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17인치 휠을 유지하시고 동승석에 이 컴포트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이 소나타에 탑재돼서 좀 화제가 된 기능이었죠. 이 동승석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포함된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93만 원 안으로 판매 가격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림이 가장 나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